마지막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배점 설명 좀. 자, 일단 부가가치세는요, 회계 1급과 똑같이 이론이 3문제. 아시지만 세법은 다 외우는 게 너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단 기출문제를 다 푸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 기출문제 푸시게 되면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많이 나오는 애들이 꼭 있어요. 제가 여기는 이론에서 출제 엄청나게 하니까 꼭 뭐 1순위, 2순위 맨날 그러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일단 외우고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조말할 때라고 하죠. 세법은 조말할 때밖에 쓸 수가 없어요. 꼭 외우시고, 그렇죠? 왜냐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론을 등한시해요. 왜 등한시하면 이론이 30점밖에 안 되거든. 그죠? 근데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실기는 주구장창 나오는 데서 나오다 보니까 뭐 이론에서 당락을 져주시 많이 해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론이 총 3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6점, 배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있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회계 1급하고 99.9% 똑같아요. 아이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진짜 농담 안 하고요.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회계 1급 안 적으셔도 돼요. 회계 1급하고요. 99.9%가 동일해요. 이거는 정말 과대이긴 하지만 한 개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회계 1급 교재만 풀어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죠. 세무 2급 하는데 회계 1급 열심히 보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기는 가능해요. 딱 한 개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문장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차이 나는 것만 할 거예요. 자, 근데 총 5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죠. 회계 1급과 많이 거의 99.9% 똑같은데, 네, 요거를 꼼꼼하게 하는 건 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니까 그냥 회계 1급 열심히 돌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유형 파악하는 거죠. 뭐 과세, 건별 이런 것들. 그죠? 그거 제가 별도로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꼭 영상을 보세요. 알죠? 왜냐면 여기는 제가 전부 다 그 유형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제발, 알죠? 제발 진짜. 자, 그 다음에 부속 서류라고 해가지고 이건 가성비가 진짜 떨어져요. 뭐냐면 부속 서류라고 해가지고 뭐 매입색 불공제를 예를 들면 내가 매입색이 불공제가 되면 불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 서류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한 1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딱 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대학교로 돌아가면 선생님이 탁탁탁탁 10개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공부하세요. 이러는 거야. 똑같아. 승질나 때리고 싶지, 교수님. 안 그래요? 여기 10개 딱 적어. 이 중에서 한 문제 나와요. 내가 무슨 찍신도 아니고.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애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죠?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알죠? 그럼 제가 맞출 수 있냐? 그 맞추면 제가 무당을 했죠. 물론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해요. 했죠. 그렇다고 정말 그거 맞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점이 장난 아니잖아요. 신고서. 네. 그죠. 배점 보고 놀랐죠. 놀라서 지금 기침한 것이죠. 그래서 6점에서 7점. 했죠. 그래서 신고서 위주로 공부하셔요. 신고서 위주로. 마치 우리 소득세 할 때 연말정산 위주로 공부하듯이. 물론 소득세는 나오는 범위가 3개인데 그 중에 2개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나오는 범위가 12개인데 거기 2개 나와. 너무 떨어져. 알죠? 근데 신고서는 무조건 나오니까. 알죠? 그래서 신고서 위주로 공부하시려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무형을 꿰차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급선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올려놓을 거니까 제발 잊어버리신 분들 보세요. 그렇죠? 뭐 안 잊어버리신 분들 안 보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고 해보죠. 자, 일단 과세 기간을 왜 하냐면은요. 우리가 요 실기할 때 있죠. 부속 서류랑 신고서 할 때 우리가 이제 세무 2급은 회계 1급처럼 뭔가를 조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신고서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 부속서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냐면 직접 신고서를 들어가거나 직접 부속서를 가서 입력하기 전에 날짜부터 넣어야 되거든요. 제일 슬픈 게 뭘까요? 그렇죠. 날짜를 잘못 넣거나 날짜를 못 넣었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죠. 이게 뭔 말이지?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슬퍼.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믿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건 여태까지 배웠던 거 믿었어. 믿고 여기 안 했지? 그래도 나중에 했는데 여러분들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될까 했더니 갑자기 다른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여기부터 해요. 여기는 테스트 하는 거, 월 테스트, 몇 월부터 몇 월, 이거 되게 잘 신경 써야 되거든요, 진짜로. 해볼게요. 됐죠? 자, 우리 과세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부가세? 그래서 6개월이에요. 3개월에 생각하시면 난리나, 이거. 그래서 하는 거야. 그죠? 왜냐면 나중엔 과세 기간을 입력하는 애도 있고 3개월 입력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맞죠? 그러면 내가 문구를 해석하고 몇 개월치 넣어야 될지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맨날 넣고 있어요, 이거. 원래 안 넣었다가 급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간이과세자는 뒤에 가서 할 거니까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년에 2번이에요. 상반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과세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있죠. 하반기를 2기 과세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법인은 신고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개인보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개인은 고지서를 날려요. 그냥. 고지서를 날리지만 우리 시험은 법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법인은 미리 반틈을 신고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6개월에 반틈이면 3개월이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과세 기간 중에 앞 3개월치를 미리 신고하는 걸 예정 신고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 3개월치를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부르고 뒤 3개월치를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 1기 예정 신고 기간 PPT 보지 마시고 그렇죠? 1에서 3 시험에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이렇게 1월부터 3월 이렇게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그렇죠. 뒤 3개월이니까 4월부터 6월. 다음에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그렇죠. 7월부터 9월. 그렇죠. 그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그렇죠. 10월부터 12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 우리가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하는 거잖아요. 신고는. 또 오해하시면 안 돼. 1기 예정 신고는 1월 달부터 3월 달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하는 거예요. 1월 달부터 4월 25일까지 4월 25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심하시고 이런 게 다 필요해. 실제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그렇죠? 지금은 제가 25일이라고 했지만 미리 일찍 해도 돼요. 알죠? 이렇게. 그렇죠? 됐어요. 일단 요거 판단하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 일단 요거 입력 못하면 이제 무조건 점수 빵점이거든. 자,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간주 공급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잘 안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론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기 잘 나와요. 실기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잘 내요. 일단 나오면 틀려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간주 공급 할게요. 회계 1때 하셨죠? 간주 공급 배우셨죠? 아니, 전 잘하세요 라고 한 적 있고 배우셨죠? 이렇게? 배우셨죠? 믿을게요. 여기 간주금 됐다 중요해. 자, 해보자. 중요하니까 어차피 이론에서 중요하고 신고서에 중요하니까 보시면 자, 우리가 간주공급은 뭐냐? 여기 없는데 간주공이 뭐냐면 내가 우리 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요. 면세사업에 쓰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배우셨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냐, 면세사업에 사용하냐는 세무공무원이 판단해서 매입세 공제해주거나 매입세 불공제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세무공무원이 실제로 우리가 과세사업에 쓰는지 면세사업에 쓰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무공무원이 그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봐야 돼. 이렇게 현대백화점이 제품을 잘 팔고 있는지 봐야 돼. 이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가능할 수 있지. 맞죠? 잘리지, 그냥. 여기 보고. 이게 중요해, 실제로.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과세 사업에 쓰는 시점에 공제 주는 게 FM인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과세 사업자, 현대백화점이 제품을 매입하죠. 매입하면 현대백화점이니까 과세 사업에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구입하는 시점에 미리 공제해줘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알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 시험에서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사용 시점에 공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매입 시점에 미리 해줘요. 미리. 알죠? 미리 해주고 이제 얘 현대백화점이 실제로 제품을 고객에게 팔았어. 그럼 매출세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준 건 잘한 거예요. 서로 간에 해피엔딩이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약속은 지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만약에 로봇 청소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로봇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안 팔고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쓴 거예요. 와, 잉 돌리는 거야, 자기 집. 그럼 자기 집 청소하는데 매출세 낼까 안 낼까요? 왜 내요? 자기 청소하는데 매출도 안 했는데. 매출세액을 안 냈어.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미리 받았으면 세무서 입장에서 세금에 손실이 나오는 거죠. 맞죠? 매출세액을 낼 거라고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거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간주하냐면 이 새끼 봐라 약속 어겼네? 해서 실제로는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죠. 맞죠? 근데 어떻게 간주하냐면 우리 간주라는 말이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처분한 건 아니지만 청소기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렇죠? 간주해서 거기에 10% 토해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간주요금은 전부 다 당초 매입세 공제가 됐었는데 그걸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맞죠? 바꾸니까 그럼 매출세액을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준 거니까 세무서 입장에선 세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분한 게 아니지만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매출세액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알죠? 왜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만 과세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법문구에 끼워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과세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니까 재화를 처분했다 이렇게 하면 법에 끼워 맞췄잖아요.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 자, 보시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략 느낌은 가질 수 있어요. 물론 회계일 때 배우셨지만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전세버스하고 있대. 전세버스. 알죠?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같이 해요. 이것도 중요하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전세버스는 과세요? 면세요? 전세버스. 과세. 시내버스는 면세. 예. 그럼 우리 회사가 이번에 기계장치를 1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1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입세 10원을 부담을 한 거예요. 오케이? 10원? 근데 내가 기계장치를 왜 샀냐면 전세버스를 정비할 기계를 산 거예요. 그럼 전세버스를 정비한다라는 건 전세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버스는 과세니까 전세버스 매출하면 당연히 부가가치가 거둘 거 아니에요. 거둘 걸 기대하고 미리 매입세 공제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름이 면세사업의 전용이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 갑자기 이 기계를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는 시내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내버스는 면세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 매출세 걷어요, 안 걷어요? 소비자한테. 못 걷어요, 면세인데. 그럼 매출세액은 세무서 못 걷었는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줬단 말이에요, 10원을. 그럼 세무서 짱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시내버스 정비에 썼지만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면 기계장치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간주. 그래서 간주 공급이에요. 처분한 것을 간주해서 토해내라 라는 거 이 정도 감만 가지시면 느낌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들어보실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 말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는 제조업이 나오죠. 실기에 제조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조업은요.
세무서 입장에서 제조업은 업무에 쓸지 안 쓸지 알까요? 모를까요? 차를요. 몰라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매입세 그냥 불공제할게. 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라고 볼게 해서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그 다음에 세콤, 뭔지 아시죠? K캅이라고 하나? K캅? 맞아요? 그 삥삥삥 울리는 거 있잖아. 뭐 경찰차 같이 생겨가지고. 까먹었다. 아무튼 그 있잖아요. K캅인가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 누가 침입했습니다 하면 막 이렇게 타고 오는 거 있잖아요. 로봇캅처럼. 죄송해요. K캅 로봇캅 그냥 막 질렀어 그냥. 맞죠? 아무튼 그럼 걔네들은 자동차 가지고 영업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은 우리가 영업에 쓴다라고 봐서 매입세 공제해줘 거기는. 맞죠? 근데 우리 시험은 왜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어요. 되게 중요한 문구. 우리 시험에 업무용이라고 나오면 그건 비영업용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업무에 쓰는데요? 세무서는 알 길이 없거든. 제조업은. 알 길이 없으니까 업무용이라고 무조건 비영업용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거. 아셨죠? 여기가 되시겠어요? 시험용? 자 그러면 다시 현대차는 매입세 공제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동차 가지고 영업하는 애니까 원래부터가.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뭐냐면 요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 하나 산 거예요. 뭐 소나타라 이런 거.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현대차가 샀어? 그럼 나중에 차를 만들어서 팔겠지? 맞죠? 그럼 얘는 차 만드는데 기여하는 거니까 미리 공제해 줄게요. 라고 해서 기계장치 10원 주고 샀고 100원 주고 샀고 10원의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해 준 거예요. 현대차가 팔겠지? 자동차?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여긴 출퇴근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니까 사장님 이 차 만든 차 있죠? 소나타를요. 어떻게 했냐면 사장님의 와이프 사모님이라고 하죠. 사모님을 출퇴근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차를요. 그러면 사모님 출퇴근하는 용도로 업무와 관련 없잖아요. 매출세액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았단 말이야.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이 새끼 봐라? 약속 어겼어? 괘씸한 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 차를 사모님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만 어떻게 간주하니? 차 팔았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 차 팔았어. 팔았으니까 간주. 맞죠? 그래서 차를 판 것으로 간주해서 토해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할 때 간주나 의제 나오면 항상 마음에 긴장을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기 힘들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예외도 외우셔야 돼. 예외도. 여기서부터는 예외도 시험에 나온다. 자, 뭐냐. 우리가 이거 아까 로봇 청소기 그 사례예요. 추워요? 그건 아니에요. 로봇 청소기. 자, 현대백화점에서 로봇 청소기를 매입했어요. 세무서에서 미리 공제해 준 거예요. 현대백화점이 로봇 청소기를 매입했어? 소비자한테 팔겠지. 매출세 내겠지? 해서 공제 미리 해줬어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자기 청소기 쓰는 거예요. 막, 돌리는 거야.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그렇죠.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줬는데 매출세액은 못 거둔 거예요.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실은 실제로는 사장님이 자기 청소기를 떴어요. 하지만 이걸 청소기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간주하니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 법무부에 끼워 맞췄잖아요. 거기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알죠? 다 이건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얘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얘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 신고서 입력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좋은 말 할 때 외우신다. 뭐냐면 일단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거 공짜로 주죠. 작업복 이런 거. 요거 연애하라고 주는 거예요? 작업하라고 주는 거예요? 작업하라고. 그럼 작업복, 작업모, 작업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있어요.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매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위에 공제해 준 거 괜찮아. 맞죠? 공짜로 주더라도. 매출에 기여하니 매출세액에 기여한다. 매출세액 내는데 기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장 체육비 뭔지 아실 거고, 직장 연회비 같은 거, 회식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복리후생이죠. 되셨어요? 자, 이제 주의하실 게 2번이에요. 2번을 최근은 아니죠. 100회차 때 냈거든요. 2년 전에. 네. 자, 보시죠. 뭐냐면, 우리가 경조사 있죠, 여러분들. 생일, 막 이런 거. 뭐냐면, 직원 1인당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경조사면 좀 너무 작지 않나? 근데 법인 그냥 10만원이야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소득세에서 배웠을 때 그냥 경조사와 관련된 그냥 사회통념상. 거기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10만원 외우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만약에 종업원이 결혼을 하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급하게 돈 안 갖고 왔어. 카드도 없어. 그래서 사장님 트렁크에 있는 로봇 청소기 30만원짜리 준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지금 돈을 못 갖고 왔다. 30만원짜리 로봇 청소기 줄게.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걸 100만원까지 괜찮아요 라고 하면 장난치겠지. 맞죠? 장난칠 거야. 그래서 10만원까지만. 옛날에 아예 안 해줬어요. 경조사는. 맞죠? 근데 10만원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좀 조심하실 게 지금 제가 30만원짜리 로봇 청소기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만원 과세가 아니라 조심해야 돼. 10만원 초과분만 과세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2년 전에 100만원 준 적이 100만원. 그러면 90만원만 넣어야 돼요. 10만원 초과분만 공급으로 보는 거니까. 오케이? 알죠? 됐고요. 뭐 이거는 동그라미 3번은 안 중요한 게 아까 간주 공급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놓고 다른 목적으로 썼으니까 제재 때리는 거잖아요. 당초부터 매입세 불공제 됐대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당초부터 저는요 우리 집 청소하는데 쓸 거예요. 매입세 불공제 받았어. 그래서 실제로 자기 청소하고 쓰고 있는데 간주 공급이에요. 과세할게요. 라고 하면 이걸 이중 살인이라고 해요. 요때 한번 죽여버리고 이게 재화의 공급을 이중으로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사업장 증여. 여기도 중요해요. 뭐냐? 자, 뭐냐면 증여잖아요. 특히 여기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시험에 내는 애예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물론 잘 내는 편은 아닌데 나오면 대부분 틀려요. 일단 나오면 틀려요. 자, 보실게요. 뭐냐면, 자, 이름이 증여잖아요. 증여. 뭐냐면, 자, 이번에 로봇 청소기 엄청나게 비싼 거 있대요. 로봇 청소기 엄청나게 비싼 걸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그래 놓고 우리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번에 로봇 청소기 좋은 거 나왔다고 사장님 써보세요. 사장님 닮은 거 사장님 드릴게 이렇게 줬어요. 됐죠? 되시겠어요? 그럼 이거는 접대잖아요, 접대. 그럼 접대하면 당연히 매출세가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백화점 미리 매입세 공제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간주를 하냐면 실제로는 거래처 사장님한테 줬잖아요. 이걸 거래처 사장님한테 처분한 것을 간주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매출세 토해내라 라는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간주 공급이. 되시겠어요? 다만 이때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이건 입력하면 안 돼요. 안 보지 않는다. 뭐냐면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는 견본품.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가끔씩 여러분들 SKT 이쪽 대리점 지나가면 물티슈 같은 거 주죠. 한번 몇 번 받아봤는데 물티슈 같은 거 가끔 주던데. 그쵸? 안 줘? 그쪽 가끔씩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거 물티슈 주는 거 공짜예요, 돈 받아요? 공짜죠? 그거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저 있죠? 물티슈 사용해보고 이 물티슈가 질감이 어떤지 보세요. 이거 아니잖아. 맞죠? 우리 SKT나 KT 좀 사용해 보실래? 이런 거잖아. 맞죠?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는 견본품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받으면 이건 간주공급이에요. 그렇죠? 받으면 안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홈플러스나 이런 데에서도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취직할 때. 자, 돈 내세요. 저, 더 업무와 관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뭐냐면, 그 전단지 같은 거예요, 전단지. 그죠? 전단지 할 때, 자, 헬스클럽 전단지 나눠줘요? 아니면, 되셨죠? 되셨죠? 그거,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헬스클럽 전단지. 저, 있죠? 그 헬스클럽 오세요 라는 뜻이지, 몸매를 구경해보세요가 아니잖아. 미안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없어. 알죠? 아, 왜요? 차이 맞잖아. 맞으면 된 거지 뭐. 또 업무 관련 있잖아요. 그죠? 이해됐죠? 그럼 됐어.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업무와 1, 2번은 업무와 관련 있어서 매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야. 똑같이 아까 작업부 그쪽이랑.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3번은요, 기부. 기부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간주공 봐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뭘까요? 기부하셨네요. 간주공 때려버릴게요. 누가 기부를 해? 맞죠? 그래서 기부를 막는 행위에 간주공을 보게 되면, 맞죠? 그래서 현대백화점 매입 조공제 받아놓고, 로봇 청소기를 기부를 한 거예요. 고아원 같은데. 했더니 갑자기 과세하면 이거 누가 기부를 해? 맞죠? 그래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요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내요, 시험에. 되시겠어요? 좀만 참으세요. 왜 참으셔야 되냐면 분명히 요쯤 되면 이제 눈이 좀 감기거든요. 괜찮아요? 많이 당해봐서. 당해봤다는 게 이쯤 되면 감기가 되고. 자, 보시죠. 자, 폐업 시 잔존재화. 이름 자체가 이미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예요. 자, 들어보실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거는 일단 요거부터, 우리 그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고 돼 있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국내는. 맞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자가 아니면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건 과세 못해요. 알죠?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폐업하기 전에는 100% 과세제화를 다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폐업하기 전에는 100%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받았고 70%만큼은 잘 팔았어. 그래서 매출세 낸 거예요. 그럼 세무서가 70%만큼 공제해 준 건 잘한 거네. 나머지 30%도 쓰겠지? 알고 보니 갑자기 폐업. 그럼 30% 남아있는 것. 팔아봤자 매출세가 안 내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는 100% 공제해 줬단 말이에요. 이놈 치킨 70%만 냈는데 100% 미리해 준 거야. 맞죠? 그럼 어떻게든 30%는 토해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너한테 처분한 거야. 웃기잖아. 법무과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지만 처분한 건데 폐업 시 남아있는 건 처분할 대상이 없잖아요. 너한테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재화를 공급했잖아. 했으니까 과세할게. 이렇게 어거지 논리 약간 됐죠?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용이고요. 물론 실기도 있지만 자, 여기가 이제 실기용이에요. 자, 여기 있는 자기생산 취득재와 공급의제가 뭐냐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된 재화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특징이 있어요. 일단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증빙을 발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증빙을 발급한다라는 건 뭔 뜻일까요? 부가가치세 조라는 뜻이에요. 아까 사장님 생각이 사장님. 자, 사장님한테 로봇 청소기를 공짜로 줬어요. 현대백화점이. 그러면서 사장님 혹시 간주 공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무슨 말이에요? 닥치시고 사장님. 일단은 간주 공급에 걸려가지고 제가 매출세액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죠? 부가가치세는 그 공급받는 자 사장님이 저한테 매출자는 공급받는 자 사장님이 공급자 저한테 주셔야 된다라는 거 주세요. 이 말이에요. 뭔가 증빙을 준다라는 거. 맞죠? 그럼 거래처 사장님은 부가가치세를 줘요? 뺨을 줘요? 귓사대기 날릴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왜 공짜로 줬는데 부가세 나보내라고 하냐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으로 내요, 이것도.
원래 부가가치는 받아서 내는 거지만 이때는 부가가치세를 못 걷어요. 왜냐면 처분 실제로 안 했거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돈으로 낸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어요. 하지만 10%로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증빙이 없는데 10%로 과세하는 걸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에서 건별이라고 해요. 얘는 건별 거는 거예요. 건별. 외우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신고서에 다 쓰여야 하고 매입 전표 유형 하시고 그러면 2번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보냐라고 하면 시가로. 왜냐면 나쁜 놈이 왜냐면 당초에 약속 어겼잖아요. 맞죠? 당초에 매입세 공제 준 건 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널 믿었는데 다 배신했어? 나쁜 놈의 새끼. 시가에 처분한 것을 간주할 거야. 라고 해서 시가의 10%만큼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에 더럽게 내면 시가하고 원가 다 찢어버려요. 그럴 땐 시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3번은 아까 했지만 안 중요하다. 그렇죠?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가 나오면 많이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렇게 내요,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여기요. 자, 아까 했던 사업상 증여 가지고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냐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품, 얘를요, 연말 선물로 거래처에 제공하였다라고 주는 거예요. 보시자마자 간주공급이네 이 생각 드셔야 돼.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거래처에 공짜로 줬잖아요. 그러면 매출세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잖아. 미리 원가 200원에 10%는 20원 미리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나쁜 놈의 새끼 봐라. 너 죽여버릴 거야. 해서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간주 공급이다라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잘 파악이 안 돼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게 요거 제가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뭐 어떤 질문 많이 받았냐면 선생님 불공하고 간주 공급의 차이가 뭐냐고. 불공하고 간주 공급의 차이가 뭐냐고. 불공은 당초부터 매입세 불공제가 된 불공이고요.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쓰면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았으니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다른 거예요, 둘은. 그렇죠? 불공은 당초부터 불공. 그렇죠? 간주공급은 당초에 공제 받았음. 그리고 다른 불공제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다. 자, 그럼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위쪽이 유형이고 아래쪽이 분계잖아요. 여기는 분계가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까 했지만 유형은 건별로 걸어요. 건별. 그리고 공급가액은 당연히 아까 시가로 때린다라고 했으니까 500원 입력하셔야지 200원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얘는 분계 유형이 무조건 혼합이에요. 왜 혼합이냐면 제품을 제공했으니까 제품을 대변으로 까야 되잖아요. 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배우셨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뭐 현금, 뭐 외상 이런 거 있잖아. 그것들은 커서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커서가 안 내려간다라는 거 입력을 계속 못 해.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입력을 많이 하려고 하면 혼합 걸어야 돼, 무조건.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혼합을 딱 겁니다. 여기는 분계를 잘 보셔야 돼. 이건 어렵지 않아요. 맞죠? 분계가 어려워요. 그럼 일단 하단부에 그럼 내가 제품은 장부상에 원가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원가를 알려요. 그럼 차변의 계정가 뭘까요? 접대비지 뭐. 맞죠? 200원짜리 거래소 준 거니까 접대비. 차변의 접대비.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분명히 컴퓨터가 부가세 예수금을 시가 500원에 10% 잡아버릴 거예요. 왜냐면 이 50원만큼 세무서 갖다 내야 될 의무가 생기거든요. 요 당시에. 맞죠? 그렇잖아.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500원에 10%인 50원 토해내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안 토해내지. 왜냐면 우리가 신고는 종료로부터 25일 내야 하는 거니까. 얘가 날짜가 5월 7일이면.
맞죠? 이날 바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로 잡아요? 차변에. 뭐로 잡혀요? 접대비. 왜 접대비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간주 공급은 상대방한테 받아서 낼 수가 여기에 아까 거래처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받아서 낼 수가 없다. 누구 돈으로 낸다? 내 돈으로. 맞죠? 그럼 내 돈으로 낼 거기 때문에 접대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발생주의니까. 맞죠? 차변에 접대비 쓰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낼 거잖아, 이거. 접대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5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250원 적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나눴냐면 한 방에 보여드리면 이해가 안 돼요. 잘. 일단 원가 200원짜리 접대했으니까 접대비 잡고 부가세 수금은 어차피 이거 내 돈으로 낼 거거든. 거래처한테 못 걷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돈 나갈 때 비용하면 그건 우리 회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접대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죠. 내 돈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접대비라는 비용을 이거 잡는 거예요. 결론은.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점수 1점 맞아요. 왜? 그쵸? 요거 제품 재고자산 대변으로 빠졌잖아요. 이렇게 하면 컴퓨터 매출원 받았겠지. 똑같이. 타개정 됐죠? 요거까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해 어떻게 하는지 되셨어요? 그죠? 이해는 하셔야 돼. 그죠? 자, 됐어요. 좀만 참으세요. 자, 이제 6번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만출.